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손창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건강도시,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건강과 또 행복, 그리고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는 뭐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서부터 또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영역이자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느 곳에서 살아야 또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보다 더 건강할까? 어떤 환경과 함께 살아야 건강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특히나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함께 했었던 건강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 어떠한 도시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도시,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입니다. 먼저 건강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두 가지의 용어가 합쳐진 용어처럼 보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또 이제 도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이 건강도시를 이해할 때는 도시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 두 측면의 이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건강이라고 했을 때 많은 이미지들이 있고 도시라고 했을 때 또 많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건강과 또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직장에서 여러 상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는데 그런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제 그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면 또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 생활에서의 또 다른 사회적 이 연결망 속에서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상호간의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부르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직관적으로 보는 지표가 바로 수명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수명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즉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언제 사망할지에 대한 그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그 기대 수명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약 3위 정도의 국가입니다. 제가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의 평균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국과 그 스위스 이 세 나라 정도가 1, 2, 3위 정도를 다투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성별로 나누어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전 세계에서 약 2위권의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여러 나라들 중에서 평균 수명, 즉 기대 수명이 2위권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높은 수준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지난 세월 동안에 약 60년 동안에 50% 이상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수명의 증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건강 도시를 하는 지금 우리의 이 과정 속에서 혹은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건강 수준이 낮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충분한 수준의 건강 수준을 누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이러한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앞서서 제가 이제 도시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 건강도시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은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도시가 아니니까 건강도시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 통계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구, 90% 이상의 인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고 있는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대부분의 인구가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별도의 환경이라기보다는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의 요인들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과 구성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건강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에 불리한 환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건강에 보다도 유리한 측면의 환경들은 보다 더 증진하고 또 권장하는 방편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다만 그 반대 방향의 도시의 여러 영향 요인들 중에서 건강에 불리한 측면들은 상쇄해가는 방식으로 건강 도시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특히나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SDG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든가 WHO 건강도시 등이 그 주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사실 오늘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시 거주자들의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도식화된 그림이 있는데요. 뭐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영어로 이렇게 저렇게 써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특성이 있죠. 개인의 연령, 그리고 성별, 그리고 개인의 유전적인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듣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병원에서 이런 얘기 하시죠.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지, 혹은 이 부모님이 어떤 질병을 앓고 계셨던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실 때가 있죠. 그런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 분명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우리가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것을 할 때는 개인의 성별이라든가 특히나 유전적인 요인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면서 건강한 도시 내지는 건강한 환경을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우리 모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건강의 결정 요인들, 그 환경 요인들은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시는 그림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 직전까지도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 직전까지도 어떤 음식을 드셨을 거고요. 이 강의를 듣기 바로 직전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을 거고, 그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자차를 이용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도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누적된 결과물로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오늘 무엇을 먹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혹은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느냐?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그것들에 영향을 주고 상당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윗단에, 지금 그림의 그 윗단에 보이시는 보다 더 짙은 색의 파란색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물리적인 환경, 예컨대 우리 집 주변에 쇼핑몰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쇼핑몰에 우리가 안 가고 싶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가게 되겠죠. 혹은 우리 집 주변에 예컨대 영화관이 있다던가 혹은 시장이 있다던가 하면 내가 굳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윗단에 보시면 이제 built environment라고 하는 건조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학교를 다니실 수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오피스까지 가는 그 과정이 계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지, 혹은 계단을 이용하기 좀 어렵고 엘리베이터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따라서 그날의 신체 활동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건조 환경도 있고요. 보다 더 거시적인 측면, 보다 더 폭넓은 측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이 강조가 됐던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공원이라든가 기타 산책로 뭐 이런 것들이 지역 주변에 있다고 하면 보다 더 건강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환경들은 결국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도시거주자의 건강과 웰빙 영향 요인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 환경과 관련돼서 실제 이런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들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냐라는 질문을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진행할 때 그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하기 위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실증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입증되어 있는 환경 요인들을 보시면 맨 왼편에 보시면 이제 경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관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주거 환경과 관련돼서도 주거 환경이 이 도시의 이 건축 연한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도 건강에 영향을 주고요. 또한 이제 도시 스프롤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이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 스프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 도시 계획 하에서 팽창되고 확장되기보다는 도시가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서 때로는 좀 무계획적으로 확장될 때 우리가 도시 스프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이제 도시 스프롤, 즉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팽창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많이 살게 되고 인프라는 좀 부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도심지로 이동하게 되는, 이동량이 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그 이동을 하면서,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다시금 건강이 좋지 않아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스프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 밀도, 인구의 이동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시에서 유행을 하는지를 보면 왜 이것이 도시의 위험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공원에 대한 접근성, 공원의 크기,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고요.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쇼핑몰이라든가 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그리고 가로등이라는 표현도 제가 해놨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사실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운동을 해보려고 하면 벌써 어두워졌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 주변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밝은 조명들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인 요소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가로등, 그리고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 혹은 우리 집 주변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주변에 이런 불건강한 식품들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적은가, 혹은 그런 환경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미 입증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도시는 도시의 이제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도시는 어떤 결과물을 두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 과정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강요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시민들, 특히나 우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시민들이 주도해서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성격들이 있고요. 그런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도시는 주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약 101개의 도시가 건강도시 회원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약 17개 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WHO의 이제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한 특징이 한 11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11가지의 특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각 구성원 간의 상호의 어떤 협력 그리고 자원 간의 협력적인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내가 매일 출근하고 있는 출근길, 대중교통 혹은 그 건물, 공원 내지는 불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건강 혹은 의료에 있는 사람들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 영역 간의 직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적인 건강 수준의 향상과 함께 우리가 건강 형평성이라고 하는 지역 간의 격차 혹은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WHO의 건강 도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여내고 시민들의 건강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건강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 정부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갈 때 이제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서서 계속해서 사례를 들고 있지만 내가 이동하는 이동로, 보행로 혹은 우리 학생들이 이동하는 이제 등굣길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할 때 혹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 그 개선하고자 하는 담당 부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부처는 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명히 그 사업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정책의 결정을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거주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은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뭐 의료시설 혹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등하굣길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혹은 내가 식사를 하는데 어떤 우리 지역 주변에는 너무 짠 음식들밖에 없다던가 영화관에 가실 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는데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사실 안심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거 먹고 살이 좀 찌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 하고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어프로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헬스 앤 올 폴리시라고 하는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헬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빨간색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갛게 보이고 또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또 노랗게 보이죠. 또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사업들, 구성 요소들에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 건강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결과물을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물로서 바라볼 수 있고
그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형식의 안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헬스렌즈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간단하게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에 이 활동적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이 건강도시, 이 헬시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개념이 동일한 개념이고요. 이 뉴욕에서 뉴욕 주민들이 보다 더 활동적으로, 보다 더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번 디자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개념들을 몇 가지 도출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랜드 유즈 믹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혼합 정도입니다. 얼마나 토지가 잘 혼합되어 있는가.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의 이 주거지들은 쭉 주거지들이 펼쳐져 있죠. 우리나라랑 좀 다른 환경인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있고 그 옆에 쇼핑몰도 있고 또 그 옆에 마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반해서 보통 서양에 있는 도시들은 주거지가 대부분이 있고 또 마트를 가려 그러면 또 한참을 나와야 마트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이격되어 있으면 이격되어 있을수록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토지를 보다도 혼합시켜서 용도 지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슈퍼마켓이라든가 마트를 얼마나 더 가깝게 만들 것인가, 거주지 주변에 공원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공원이 없다라고 하면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이제 대중교통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심지로 가는 그 접근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동할 수 있는가, 연결성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건강에 기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걷기 혹은 자전거와 같은 도로들을 만들어내는 걸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단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다 더 흥미를 갖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왼편 아래에 있는 그림이 계단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단 벽면 쪽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지루하지 않게, 때로는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오른쪽 위편에 보시는 계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들의 대부분의 계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이 보통은 비상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다 더 계단을 많이 이용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목적을 세웠다고 하면 그 계단을 보여주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리문으로 해서 보여지게 하면 사람들이 걷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그 계단을 보면서 한 번 더 걸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단도 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미 뉴욕시가 이렇게 다 바뀌었지만 기존에 차량이 많던 도로를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도로로 바꿔준다던가, 기존에 있었던 이 폐철로를 지금 보시는 공원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등의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공간들을 보다 더 확보해서 사람들의 신체 활동량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YC 바이크 쉐어라고 해서 이 공유 자전거죠. 지금 여러 도시들이 하고 있는 이렇게 공유형 자전거를 대중교통에 인접시킴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보다 더 이용하게 해주는 것 역시 건강에 기여하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건강 도시라고 하는 건 거시적인 측면에서 환경 요인들을 개선합니다. 그러한 환경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거죠. 내가 굳이 건강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갈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건강 속에서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건강 도시의 실현은 개인의 의지 혹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너 운동해라 혹은 너 어떤 음식을 먹어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라 라고 하는 우리가 권고하는 형태의 건강과 웰빙 혹은 행복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형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넛지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기 코끼리가 길을 갈 때 어미 코끼리가 뒤에서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아기 코끼리는 아마 본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어미 코끼리가 길을 안내해 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도시에 있는 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건강도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지향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도민들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보다 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